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정말 못 다니겠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대로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청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가족에게 소외된 분들, 경로당에서 따돌림 당하는 분들, 외롭고 힘들어하는 분들. 그분들을 상담하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지금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떠올랐습니다. 80대 할머니셨는데 경로당에서 텃세를 당해 6개월 동안 집에만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상담하러 오셨을 때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지사님, 저는 이제 어디도 갈 수 없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곳에 가면 다들 저를 싫어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더라. 할머니,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변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할머니가 먼저 당당해지셔야 해요. 할머니는 그곳에 갈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다시 경로당에 나가셨고 결국 친구도 사귀고 적응하셨다고 나중에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그때 그 할머니처럼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크고 또렷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빈 의자에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구석이 아닌 가운데 자리였습니다. 오늘 점심 신청할게요. 아, 네. 배식 담당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체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줄에 앉았습니다. 항상 뒷줄에만 앉았었는데 오늘은 앞줄에 앉았습니다. 옆 할머니가 힐끔 저를 보더니 자리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네, 좋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체조가 끝나고 노래 교실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한 곡 부를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웅성거렸지만 강사님이 마이크를 건네주셨습니다. 무슨 노래 부르실 거예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부를게요. 30년간 복지관에서 노인분들과 함께 불렀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동백아가씨 꽃잎은 눈물의 샘물 같아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고향 복지관에서 불렀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친구들이 박수 쳐주고 영수가 잘한다 소리 쳐주던 때가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수 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당당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식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구석에 혼자 앉았었는데 오늘은 테이블 가운데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몇 분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노골적으로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맛있네요, 오늘 반찬. 제가 말했습니다. 네. 한 할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외면당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표정이 정말 좋으신데요? 복지관에서 좋은 일 있으셨어요? 응. 오늘은 내가 노래를 불렀어. 정말요? 대단하시다.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주 복지관에서 건강 강좌가 열렸습니다. 치매 예방과 노년 건강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할머니들이 대답했습니다. 운동이요. 건강식품이요. 뇌운동이요. 강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법입니다. 고립되고 외로워지면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관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관장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강좌가 끝나고 관장님이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셨죠?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복지관은 모두를 위한 곳입니다. 오래 다닌 분도 새로 오신 분도 모두 소중한 회원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오셨을 때가 있었잖아요. 할머니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친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벽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자리도 생겼고 가끔 대화에도 끼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영숙 씨. 네. 그동안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사실 우리도 처음엔 다 새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걸 잊고 있었네요. 15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도 기존 회원들이 저를 좀 차갑게 대했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제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네요. 이해해요. 오랫동안 같이 지낸 분들끼리는 새로운 사람이 불편할 수 있죠. 그래도 그건 변명이에요. 박영숙 씨가 용기 내서 계속 오셔서 우리도 반성하게 됐어요. 관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할머니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복지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모두와 친구가 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저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적어도 저는 당당하니까요. 제 자리를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곳에든 텃세와 배척은 있다는 것. 학교에만 왕따가 있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도 경로당에도 어디에든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씩이라도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 당당하게 내 자리를 지키면 결국 사람들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혹시 지금 어디에선가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새로운 곳에 가서 환영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은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무시당하면 아픕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따돌림은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늦게 찾을 뿐입니다.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키세요.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